안녕하세요. 지혜의 품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의 깊이 있는 조언을 통해 유의미한 배움이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릇이 작으면 그 사람의 발전에 금방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자고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며 큰 그릇이 되고 싶다면 호연지기를 길러라.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납니다. 상대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이 내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늠름한 기상이 있고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인다면 남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너에게 무리하게 굴 수 없다. 사심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진다.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벌떡 일어나 툴툴 털고 떠나면 그뿐이다. 내가 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한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만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가 없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날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습니다. 더운 날이 있으면 추운 날도 있습니다. 저는 감정에 민감해서 일희일비하는 편인데 이 부분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박함을 끊어야 한다. 한두 끼 굶고 비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인 것이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련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물결의 표면뿐이다. 정작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내어라. 저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제 손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단 쌓아두는 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저에게 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먹다 뱉은 음식을 보아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음식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러워진다. 게다가 누가 뭘 먹든 뒷간에 가면 다 똑같다. 거친 음식은 대충 속여 넘겨도 된다. 하지만 마음만은 부지런히 닦아 속임이 없게 하라. 거친 음식이라도 속여 넘겨 잠깐 지나간다면 이것은 때때로 좋은 방법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을 잘 구분해서 때와 장소에 맞게 해야 하는데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일도 말 한마디에 풀리는 경우가 있고 별거 아닌 일도 잘못된 한마디로 일이 커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말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뜻없이 한 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믿음을 한번 잃으면 깨진 독이 된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미천한 처지의 말만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본다.
호연지기란 무엇인가요?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헛개비이다. 호연지기는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 떳떳한 마음이다.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이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무력의 눈이 팔리면 흔적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즐거움은 다 누리려 들면 안 된다. 가진 즐거움의 반만 누려라. 괴로움으로 자신을 짓이기지도 마라. 상처만 깊어진다. 슬픔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변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복의 조짐을 미리 헤아리기에 눈앞의 희비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놓여진 상황에 묶인 채 웃고 울고를 반복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려함이 아닌 단순함을 지향하게 됩니다.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단단한 기준들을 세우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삶을 읽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지표가 될 수 있는 짧지만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만 옳고 남은 글은 그런 이치는 없다.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 무조건 나쁜 것도 없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라.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말라.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편을 갈라 말하지 말라. 부언해동하면 가망이 없다. 이직을 해서 새로운 곳에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좋은 일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지난 시행착오의 경험들을 잘 다듬어서 새로운 직장에서는 보다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일궈나가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할 일과 미루어도 좋은 일을 분간하라. 이것이 곧 부지런함의 출발이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는 제자리 걸음이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이 근면의 시작이다.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트고 이는 삶의 든든한 뒷심이다. 작은 상황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좋을 일만 열심히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거둘 것이 없다. 실학사상의 기초를 집대성한 위대한 업적을 지닌 다산 정약용은 어릴 때부터 비상함이 남달랐습니다. 4세에 천자문을 읽히고 7세에 한시를 썼습니다. 정조 13년 27세 되던 해에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고 뛰어난 재능과 학문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천주교 사건에 연루되어 1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 동안 그의 유명한 저서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많은 저서들 중 가장 유명한 책으로는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등이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